닥터 제이미입니다. 오늘은 불룩한 눈밑 지방을 해결하는 시술 중에 비절개 눈밑 지방 재배치라 불리는 녹는실 3종 시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안면 지방은 크게 표재성 지방과 심부 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화 현상에 따라 볼륨이 줄어들면서 꺼지는 지방이 있고, 볼륨 변화는 없으면서 중력 방향으로 처지는 지방이 있습니다. 볼륨이 꺼지는 부위는 이마, 관자, 옆볼이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대부분 지방 이식이나 필러로 해결합니다. 볼륨이 변화 없이 중력 방향으로 처지는 부위는 앞볼, 심부볼, 눈밑 지방이 대표적입니다. 앞볼, 심부지방이 처지면 팔자주름이 생기고요. 입과 심부볼이 처지면 심술보가 생기듯이 안구, 심부지방이 처지면 눈밑지방이 불룩해지는 겁니다. 팔자주름이나 심술보의 해결은 대부분 실 리프팅과 필러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눈밑지방은 눈밑지방 제거, 눈밑지방 재배치, 비수술 눈밑지방 재배치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눈밑지방이 심하게 돌출이 되어 있다면 오직 수술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제이미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밑 지방 수술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를 알아보면, 첫째, 가장 흔한 문제점은 오히려 눈밑 꺼짐이 심해져서 너구리 눈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는 수술 전 진찰을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지방 변형을 과도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눈밑 지방은 정상이거나 심하지 않은 상태인데 앞볼 심부지방이 꺼져 있어 상대적으로 눈밑 지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필러 시술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되겠죠. 이 그림은 눈밑 지방량과 볼 지방량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은 볼 지방량이 적어서 눈밑 지방 수술을 했을 때 자칫 너구리 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술 전과 크게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좌우 비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눈밑 면형이 약간 생길 수 있습니다. 시술 후 약간 차갑거나 눈밑이 어둡거나 살짝 찢어진 듯한 눈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유착이 생겨 다른 수술이나 시술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수술을 하면 눈밑 조직들이 서로 엉겨붙는 유착이 생기며 유착 때문에 다른 수술이나 재수술을 할 때 여러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곱째, 원치 않은 애교 필러를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눈밑 꺼짐을 예방한다거나 해결한다며 눈밑 꺼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애교 필러를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수술 후 몇 년이 지나면 재발을 하여 재수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노화 과정으로 재발을 하게 됩니다. 눈밑 지방이 돌출되었을 때 추천하는 비절개 시술을 소개하기 전에 콜라겐 주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콜라겐 주사는 콜라겐 유도제를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콜라겐 유도제는 상처를 꼬맬 때 사용하는 녹는실과 같은 성분으로 PDO 성분이라고 하며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안전한 치료입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6개월경에 완전 흡수되어 인체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없어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가 콜라겐을 만들면서 없어집니다. 즉 피부가 두터워지고 쫀쫀해지는 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콜라겐 주사는 콜라겐 유도제가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어 증류수에 녹인 후 주사 방식으로 피부에 주입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콜라겐 유도제를 일직선으로 만들면 PDO 실이 됩니다. 바늘 속에 들어있어 피부를 찔렀다 빼면 PDO 실 하나가 삽입되는 겁니다. 삽입된 PDO 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6개월쯤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데 그냥 없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가 콜라겐을 만들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눈밑 지방에 추천하는 PDO 실 3종 시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치실입니다. 인치실은 매우 짧은 PDO 실로 피부 표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삽입하게 됩니다. 그럼 자가 콜라겐이 수직으로 생기게 되겠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4가지의 특징적인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첫째, 불룩한 곳을 눌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는 꺼진 곳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는 눈밑이 중력 방향으로 처지는 것을 억제하는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넷째는 자가 콜라겐 형성으로 눈밑 탄력을 증가시킵니다. 둘째는 잼버실입니다. 잼버실은 PDO실을 스프링 형태로 만들어 끝이 뭉툭한 캐뉼라에 감아놓은 특수한 실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다음에 특징적인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첫째, 스프링의 직경만큼 볼륨감을 형성하여 꺼진 곳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스프링의 효과로 퍼진 곳을 모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스프링의 두께로 불룩한 곳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자가 콜라겐 형성으로 눈밑 탄력을 증가시킵니다. 셋째는 울트라콜 200입니다. 울트라콜 200은 위에서 언급한 콜라겐 주사의 하나입니다. PDO실을 가루로 만든 제품으로 증류수에 녹여 주사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4가지의 특징적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첫째, 자가 콜라겐을 넓게 형성시킬 수 있어 눈밑 지방을 지그시 억누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형성되는 자가 콜라겐만큼 탄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입자가 큰 자가 콜라겐 덩어리를 만들 수 있어 필러와 같은 역할을 만들 수 있으므로 꺼진 곳을 채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필러에 비해 효과가 다소 적은 게 아쉽습니다. 넷째, 다크서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콜라겐층이 넓게 형성되므로 혈관성이나 주름성 다크서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필러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필러는 PDO 성분은 아니지만 함께 할 때 도움이 되는 시술입니다. 눈 및 내외측 심부지방이나 앞볼 심부지방이 꺼져 있는 경우에 필러를 이용하여 채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필러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원칙을 지키며 과도하지 않은 용량을 사용한다면 비교적 안전한 시술에 속합니다. 제이미에서는 PDO실 3종 시술을 다음과 같은 분에게 권합니다. 첫째, 눈밑 지방 돌출이 심하지 않는 초기 경증 단계에서는 수술보다는 먼저 PDO실 시술을 하시라 추천하며, 둘째, 중증 단계에서도 수술이 망설여진다면 먼저 PDO실을 권합니다. 셋째, 눈밑 지방이 없어도 눈밑 탄력이 걱정되신 분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PDO실 시술 후 눈밑 지방 수술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눈밑 지방 수술 후 PDO실 시술도 2주 후면 가능합니다. PDO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거가 가능하며 부족하면 추가 시술이 가능합니다. 콜라겐 주사도 부족하면 추가 시술이 가능합니다. PDO실 시술은 시술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눈밑 지방 돌출이 심할 땐 수술을 해야 되지만 수술을 해도 재발함으로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 좋은 PDO실로 먼저 시술을 받아보길 추천합니다. 눈밑 지방이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세요. 제이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눈밑이 젊어 보여야 자신감이 상승합니다. 눈밑 지방은 제이미와 함께. 감사합니다.